영업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기업을 분석하는 내용, 그리고 어떤 자동화의 어떤 사업을 하면서 자동화를 할 수 있는 방법들, 좀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거의 한 10년 가까이 사업에 관여를 한 것 같은데, 그 사업하는 동안에 제가 경험했던 그런 노하우를 중심으로 지금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조금 이제 소개를 듣고 왔으면 좋았을 건데, 그 지역은 보니까 되게 다양하신 것 같아요. 어떤 서울에서부터 뭐 일산, 경기 위치는 정말 다양하신 것 같고, 주로 어떤 업종에서 보통 종사를 하시는 대표님들이 여기 계실까요? 그거를 좀 제가 알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주로 어떤 유통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를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셀러분들이라고 보시면 될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셀러분들의 입장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약간 제가 사용하는 그런 방법까지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셀러분들은 조금 약간 입장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할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셀러분들이 일단 좀 많이 계시고, 셀러분들 입장에서 어떤 법인을 활용한다면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관점에서도 좀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화면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네. 이 화면 좀 보이시나요? 채팅창을 잠깐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이시죠? 자, 그럼 화면을 조금 확대를 하겠습니다. 네. 소리가 좀 크게 날 수 있어서, 네, 소리가 들어있을 거예요. 네. 일단 오늘 주제는 어떤 개인이나 법인,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우리가 이제 개인, 이 소리가 안 들리실 것 같아서 바로 넘어갈게요. 어떤 개인 사업자, 그리고 이제 법인 사업자,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봤는데, 어떤 경우 개인 사업자가 좋고 어떤 경우 법인 사업자가 좋은지 그때그때 약간 활용법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법인 박사라는 제가 생각하는 관점들, 그리고 어떤 경우에 이제 법인을 활용하면 좋은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이제 왜 좋은지, 이제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뭐가 좋은지, 얼마나 전략할 수 있는지, 이런 어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할당된 시간은 한 2시간 정도 할당을 받았는데, 근데 좀 약간 오늘 주제가 약간 좀 광범위해요. 그래서 광범위하다 보니까 2시간은 조금 넘어갈 것 같고, 이 법인에 대한 주제 내용도 좀 되게 다양하죠. 이제 설립하는 방법, 창업하는 방법, 절세하는 방법, 관리하는 방법. 너무 이제 여기 다양하다 보니까 여기 일단 셀러분들 입장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두 가지 활용법에 대한 부분을 좀 약간 언급을 좀 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 법인이라는 거는 어떤 비용을, 세금을 줄이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투자적인 관점에서 내가 갖고 있는 기업이 남들도 갖고 싶을까? 이런 거에 대한 관점에서도 사업을 성장시킨다고 하면은 그거예요. 똑같은 어떤 셀러 행위를 하더라도요, 어떤 사람은 기업 가치가 10배 이상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사는데 그냥 기업 가치가 없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관점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 그냥 이런 걸 다 떠나서, 우리가 이제 차량을 우리가 보통 소유를 할 때 우리가 회사 다닐 때는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회사 다닐 때는 그냥 자기가 그 월급 받은 돈 가지고 그냥 자기가 그냥 회사 개인 명의로 그냥 차량을 구입하면 됩니다. 할부로 살 수도 있고 리스로 살 수도 있겠죠. 일시불도 상관없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제가, 잠시만요.
잠깐만 좀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톡 소리 알람 켜놔가지고 소리가 아마 계속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로그아웃을 하고 네,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차량을 일단 소유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생각보다 세상에 법인 차량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법인 차량이 많아서 이런 거를 단속한다고 이제 일정 금액 이상의 법인 차량은 녹색 번호판을 달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어떤 G80 정도 되는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 차량은 전체 차량 중에서 한 32% 정도가 법인이고 이거는 그래도 뭐 많지 않죠. 개인들도 많이 갖고 있죠. 근데 조금 금액이 좀 높아지잖아요. 뭐 G90 이런 정도가 되면은 그러면 거의 한 72%. 근데 9천만 원 넘어가는 뭐 이런 차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람보르기니, 맥라렌 뭐 이런 차량들은 굉장히 이제 법인들 소유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웹툰 작가든 뭐 유명한 연예인이든 그리고 뭐 드라마에 더글로리 나왔던 이런 차들, 뭐 3억 원 넘는 차들 거의 법인 소유로 되어 있고 벤틀리 이런 차들이 법인 소유로 되어 있어요. 75.4%. 그리고 람보르기니 우르스 85.9%. 왜 법인으로 운영되는지 그 이유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이제 좀 공감이 되실 거예요. 하도 이렇게 법인으로 이런 어떤 차량을 운행을 하고 소유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가급적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비싼 차들을 사는 데 있어서 법인을 활용하지 말아라 해가지고 그나마 제약을 한 게 녹색 번호판 제도를 이제 운영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적 사용은 좀 금지를 시키겠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우리가 이런 거를 봤을 때 어떤 금액이 지금 클 때랑 낮을 때랑 비율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네시스 뭐 6천만 원 이하일 때는 한 30% 정도밖에 법인 차량이 아니었는데, 이게 이제 9천만 원이 넘어가면 70%, 뭐 2억 원, 3억 원이 가면은 거의 한 80%, 90%.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차량들은 법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가 좋길래? 거기에 이제 오늘 어떤 주제에 대한 중요한 힌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 사실은 대부분 어떤 자동차, 화학, 뭐 유명한 회사들, 삼성전자 포함해서 사실 법인이 아닌 회사가 있나요? 우리는 개인 사업자를 할지 법인 사업자를 할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지만 실제로 현재 규모가 있는 회사들 중에서 법인이 아닌 회사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모두 법인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어떤 이유가 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우리가 왜 돈을 법인으로 쓰는지, 왜 차를 법인으로 사는지, 이거를 요것만 알아도 사실은 법인만 알아도 이게 돈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법인을 왜 할까?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엄청난 세금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법인만 잘 이용해도 엄청난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이 가운데 어떤 근로자의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내가 좀 잘 알고 있으면은 세금과 근로자의 임금과의 상관관계를 잘 살펴서 도대체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게 어떤 게 있을지에 대한 포인트를 잘 살펴보면 법인으로 어마무시한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법인이라는 게 어떤 건지, 어떤 형태인 건지 이제 굉장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서 그냥 뭐 말로 법인이다, 뭐 개인이다 그런 것보다는 조금 약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좀 자료를 좀 만들어 왔어요.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법인이라는 거는 되게 간단해요. 그냥 어떻게 보면 문서에 존재하는 어떤 형태예요. 그냥 문서로 존재합니다. 물론 인격이, 법인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법인에도 사람 같은 인격이 있어서 법인도 어떤 의사결정을 해요. 그 의사결정을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지만 법인격이라는 어떤 인격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문서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마치 사람과 같은 어떤 인격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법인이 물론 대표자는 있습니다. 모든 법인에는 대표자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그 대표자 개인이 소송을 하거나 뭐 법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법인이라는 주체가 이제 어떤 액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인이 개인에게 소송도 하고 법인이 법인에게 소송도 해요. 그리고 법인은 부동산도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나에게 내가 법인을 소유하고 내가 법인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은 다시 얘기해서 한 개인이 있고 또 법인이라는 어떤 마치 자녀와 같은 개념이죠.
사람이잖아요.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어떤 법인의 형태로 자녀를 한 명 가지고 있는 거라고 봐도 되죠. 그래서 어떤 그런 걸로 가지고 어떤 인격적인 어떤 행위들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도 취득할 수도 있고, 그리고 기업과 기업 대 합병도 할 수 있고 결합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법인이 만들어지죠.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네, 법인은요 그냥 등기소에서 만들어져요. 등기소에서 만들어지고, 내가 직접 만들고 싶으면은 뭐 요즘에 셀프 등기라고 해가지고 직접 만드시면 되고, 그리고 좀 내가 번거롭고 사업에 집중하고 싶다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법무사님들께 맡기면은 법무사님이 등기소에 이거를 이제 가서 대신 이거를 처리를 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낳는 거는 누가 남이 대신 낳아줄 수 없잖아요. 하지만 법인은 내가 만들어도 되고 누군가에게 맡겨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도 돼요. 그래서 형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형태는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등기부등본이라는 거를 한 번도 안 보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형태적인 모습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이 형태를 제가 직접 만든 어떤 법인이기 때문에 요 사례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기술창업연구소라는 곳이 있어요. 기술창업연구소라는 거 있고, 형태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법인의 형태는 이 법인의 형태, 이 등기번호, 보유번호입니다. 등기를 했을 때 번호죠. 그러니까 언제 등기했는지 이 번호만 보면 나오겠죠. 그리고 등록번호, 이 번호는 주민등록번호랑 자릿수가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여기 110, 111 요게 이 지역 코드를 나타내요. 그래서 112면 서울에서 창업을 했다. 그리고 뭐 27이나 뭐 1호나 이러면은 뭐 부산이나 뭐 광주나 뭐 이렇게 지역별로 이름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은 어떤 거죠? 내가 이제 이 법인을 향후 서울에서 계속 쭉 활동을 시키고 싶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서울에서 탄생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지방에서 잠깐 옮겼다가 다시 서울로 오더라도 이 법인 보유한 등기번호는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입신고를 서울에 갔다가 부산에 갔다가 대전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바뀌지 않는 것처럼 법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번호는 바뀌지 않습니다. 보유한 번호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동산 계약이나 이런 걸 할 때 사업자 번호도 물론 씁니다만, 사업자 번호보다 부동산 계약 같은 곳에는 이런 어떤 등록번호, 법인 등기부 등록번호를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외우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등기부 등본 떼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개인 주민등록번호는 좀 다르죠. 누구나 알 수 없죠. 근데 법인은 다릅니다. 누구나 알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 본점을 서울로 했어요. 이 기업을 창업한 대표님은 서울에 계신 경우가 아니었어요. 이제 일단 인천이라는 지역에 계셨는데, 이 기술창업연구소라는 어떤 회사를 이제 약간 전국 플랫폼으로 키우고자 했기 때문에 이 법인 창업을 서울에서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등기소에 신청을 해서 서울 법인으로 태어나게 한 거죠. 그리고 법인은 개인 사업자하고 다르게 이거를 반드시 본점 주소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개인 사업자도 주소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사업자 등록을 할 때요 이 주소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주소지에 사업자 등록을 못하는 경우라고 하면은 내가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이전할 때마다 돈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는 이전할 때 돈이 별로 안 나오는데 법인 사업자는 이전할 때 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주소지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공고 방법인데 뭐 아시아 경제신문에 올릴 건지 매일경제에 올릴 건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올릴 건지 이런 걸 결정을 해주고, 한 주의 금액을 1,000원으로 할 건지 10,000원으로 할 건지 100원으로 할 건지 정해주고, 그리고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만 주로 할지 1,000만 주로 할지 이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향후에 투자를 받을 거다라고 하면은 주식 수를 좀 많이 정해놓고, 내가 이거는 향후에 전혀 투자받지 않고 나는 이거 생활비 버는 용도로만 쓸래요 라고 하면은 이 주식 수를 높게 설정할 필요는 없죠. 근데 저는 이제 보통 10억 원 이하 같은 경우는 법인 설립이 좀 약간 쉽거든요. 그러니까 왜 쉬운지 이런 거보다도 일단은 대부분 모두가 10억 원 이하로 일단 설립을 하고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돈이 적게 들어요. 10억 원 이하로 설립해야지. 10억 원 이상으로 설립하면은 무슨 공증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아요. 그래서 10억 원 이하 기업으로 맞춰놓고 투자를 많이 받게 된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증자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본금 1,000만 원짜리 회사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법인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할 건지 정하는 거죠. 한 가지 이제 이왕 여기 강의 오신 분들 이제 팁을 드리자고 한다면 기술창업연구소는요 약간 교육 목적의 성격이 강한 어떤 법인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교육 목적이 강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기업을 가지고 이 법인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어떻게 쓸지 모르잖아요. 단순히 교육이라는 아이템 가지고 돈을 버는 용도로 쓸 수도 있지만 이 법인을 활용해서 어떤 국가의 정책 자금을 신청할 수도 있고 또 이 교육이라는 목적을 활용하면서 마케팅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고 아니면 투자 유치를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적성, 이 법인을 활용한 목적성을 굉장히 약간 범용적으로 이제 사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렇게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만들 때부터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및 자문 판매업. 이거 사실은 제가 어디서 이 아이디어를 얻었냐면 배달의 민족 같은 그런 어플들을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배민이잖아요. 법인명은 이제 우아한 형제들이라는 법인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데 여기를 벤치마킹 해보니까 우리는 이제 뭔가 맛집 중개 플랫폼으로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 맛집 중개 플랫폼이라는 것도 하나의 소프트웨어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및 자문 판매업 가지고 주력 업종을 하고 그리고 이 산하에 진짜 수만 가지, 수십 가지 뭐 수백 가지, 수만 가지는 아니고 수백 가지의 다양한 사업들 목적이 나열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어떤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교육 사업이 주력이지만 결국은 교육 사업의 비중은 어느 단계까지고 그 다음에 플랫폼으로 갈 거를 대비해 놓은 어떤 기획을 법인 만들기 전에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법인을 활용을 한다면은 이런 사전 설계가 중요해요. 이렇게 사전 설계가 되어 있으면은 어차피 회사로 돈이 들어오는 거는 이게 어떤 용도로 돈이 들어오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미리 사전 설계만 잘 돼 있으면 맞춰놓을 수 있는 어떤 영역들이 굉장히 넓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법인의 목적을 정하면 된다. 이게 이제 기본 값이고 어떤 각각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 셀러 분들이라고 하시면은 참고할 법인들이 또 다른 거죠. 이런 거 이 법인하고 조금 다르게 기획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임원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건데 사내이사가 예를 들어서 2명 이상이면은 신규 주문. 사내이사, 사내이사 1, 사내이사 2, 그 다음에 대표이사, 사내이사 2분 중에 한 명이 대표이사를 정하는 거예요. 사내이사가 2명 이상. 근데 보통 이제 법인 설립할 때 조금 사내이사가 2명이고 좀 하면 번거롭고 귀찮다 보니까 보통 이제 사내이사 1명으로 해가지고 이 개인을 대표자로 정하는 거죠. 그리고 감사 1명, 감사는 주식이 없는 분을 감사로 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내이사를 1명 정하고 감사 1명을 정해서 정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는 거는 우리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톡 옵션이라고 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렇게 내가 이제 모르면 못 적는데 알면은 이런 식으로 스톡 옵션은 어떤 기본 템플릿 같은 거예요. 템플릿 우리가 기본적으로 스톡 옵션은 이 기본 값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이제 정하면은 스톡 옵션을 지급할 수 있는 기본 자격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스톡 옵션에 대한 부분들 정해놓고 회사를 2022년 11월 23일 날 설립했다는 어떤 등기 설립 연월일 이거 가지고 이제 이 등기부등본의 모양 이걸 다 이제 보여드렸고요. 여기에 이제 700원이면 누구나 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회사를 벤치마킹한다, 이걸 배운다, 이들이 어떤 사업 기획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구성원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런 걸 벤치마킹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들이 어디 사는지까지 사실 정보가 다 나오죠. 그러니까 법인은 개인보다도 굉장히 투명하다라는 게 이런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개인 사업자의 정보 이렇게까지 자세히 알 수 있나요? 사업하는 목적이 뭔지, 그리고 뭐 하려고 이 구성원은 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자세히 알 수 있나요? 통신판매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는 그나마 통신판매 등록증 그거 조회하면서 회사 이름 알고 주민등 사업자 등록번호 알면은 이거를 좀 조회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개인 사업자는 이걸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법인이라고 하면 공신력이 있다 이런 게 왜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냐면 이런 부분에서 다 오픈을 해놓고 사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드러내놓고 사업을 하니까 굉장히 비교적 투명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태적인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형태를 가지고 법인을 설립을 하고 나면 그 설립된 주소지에 가서 이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물론 사실은 그 말씀은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임대차 계약을 먼저 합니다. 왜냐면 임대차 계약을 해야 그 주소지로 법인 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소지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계약서가 필요한 거는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필요하고요. 사업자 등록증은 개인 사업자 발급받을 때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 등록증, 법인 사업자 등록증 다 똑같아요. 절차는 똑같습니다. 근데 개인 사업자는 내가 서울에 있다가 광주에 가서 바로 사업자 변경하면 돼요. 근데 이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주소지를 먼저 바꾸는 작업에 적어도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먼저 그 전에 계약을 먼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계약할 때 당신은 법인 등록번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개인기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특약사항에다가 이거는 법인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법인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그때 법인 계약으로 다시 변경하기로 합니다라는 특약을 작성을 하고, 보통 계약을 하는 좀 약간 번거로운 부분들이 있지만 이렇게 이제 법인으로 계약이 되게 되면 법인이 등기부등본이 이제 설립이 나오고 나서 이제 임대차 계약서가 이제 작성이 된 후에 이렇게 최종적으로 사업자 등록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법인의 사업자 등록증에는요, 개업 연월일이 나오고, 그리고 개업 연월일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법인 등록번호가 나와요. 네, 법인 등록번호가 나옵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정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 유료 강의고 하니까 보통은 이제 훅 지나가면은 여기서 컨셉을 못 잡으실 건데 한번 잘 보세요. 분명히 교육기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술창업연구소는 교육기관입니다. 근데 사업자 등록증 보세요. 주 업종이 위에 들어가고요. 부 업종이 밑에 들어가요. 주 업종이 어떻게 돼 있죠?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부 업종이 교육사업 컨설팅으로 되어 있죠. 이거를 이제 보통 제가 표현하는 거는 법인의 어떤 약간 왁구, 외관, 모양, 이 투자받기 약간 좋은 형태, 그 보기 좋은 형태, 투자하는 입장에서 되게 좀 마음에 드는 형태로 이렇게 꾸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도 우리가 상세 페이지 만들듯이 조금 약간 외관의 형태를 만들 때부터 좀 사전 기획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그 기획 이력들이 내가 살아온 이력들과 쭉 연계가 된다? 그러면 너무 완벽하게 좋은 거죠. 스토리가 쫙 연결이 되니까. 그리고 법인을 만들 때 과거에 어떤 직장 경험이 있다? 그 이력이 굉장히 좋아요. 투자해 주시는 분들이 직장 다니는 분들을 싫어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력도 활용하면 좋다. 아니면 내가 이제 사업을 좀 오래 해와서 개인 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뭔가 이제 이득을 얻고 싶을 때 어떤 이득을 얻을 것인가? 일단은 내가 개인 사업자의 형태는 외곽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저평가되는 것 같은데 법인 사업자의 형태로 조금 사업을 잘 운영을 하면은 이게 기업 가치 평가가 개인 사업자일 때보다도 몇십 배 더 받는 것 같은데 라는 거를 이제 만약 이제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거를 기획을 해서 내가 법인도 미리 꾸며놓는 거죠. 각을 잡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인의 실적도 그에 맞춰서 이제 이렇게 준비를 미리 해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강남 세무서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강남에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내가 태어나게 할 법인들은 강남 출신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강남 8학군 출신을 만들어서 투자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 투자자들이 주로 어디 있어요? 투자자들은 주로 강남에 있어요. 그러니까 강남 8학군 출신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요거를 몰라서 내가 이미 이제 설립할 때부터 네, 8학군 설립할 때부터 요게 이제 안 바뀌잖아요. 법인 등록번호가 안 바뀌잖아요. 요걸 못 바꾸잖아요. 나중에 주소지 이전에도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설립할 때 내가 진짜 이거 왜 설립하는 건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설립해도 돼요. 내가 생활비 목적으로 그냥 세금 절세용으로만 쓸 거면 설립해도 되는데 세금 절세 목적 플러스 뭔가 투자 유치 플러스 가업 승계 플러스 여러 가지 다목적의 형태를 만들고 싶으시면 이런 식으로 약간 각을 잡고 꾸며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인의 모양을 설명해 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각을 잡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법인을 무조건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개인 사업자들도 물론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죠? 경영의 자유가 있어요. 어떤 자유일까요? 만약에 내가 세금을 그냥 다 내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번 돈 내가 다 쓰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하면 개인 사업자는 굉장히 깔끔한 제도예요. 내가 번 돈에서 세금 다 납부하고 남는 돈이 내 통장에 있을 거예요. 그냥 그거 쓰면 돼요. 다만 종합소득세가 납부하는 시점이 언제죠?
2023년도 끝나고 나서 종합소득세 납부하는 시점이 언제죠? 2024년 5월달이죠. 그러니까 내가 납부할 세금을 언제 납부해요? 거의 한 반년 뒤에 납부하는 거죠. 반년 뒤에 납부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납부해야 될 돈을 나중에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돈을 이제 나중에 벌금 내는 것 같은 느낌으로 납부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돈이 그때 종합소득세 낼 때 잠깐 돈이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세금을 나중에 내서 그런 거지 내가 번 돈, 세금 낼 돈 전부 다 내 돈으로 쓸 수 있다. 이게 이제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답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개인사업자가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이라고 하면 그래도 아니 뭐 어쩌 하다 보면은 뭐 약간 개인적으로 쓸 수도 있어요, 법인 자금. 근데 이제 이게 정도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사람이 법인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너무 다른 거예요. 정도라고 생각하는 기본 개념 자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완전히 횡령에 특화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차라리 그냥 세금 낼 거 다 내고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는 게 진짜 안 잡혀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인 거죠.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사업자를 추천을 하죠. 그리고 사업을 시작할 때 법인 만들려고 하면 법무사가 뭐 이것저것 달라고 하거든요. 뭐 되게 귀찮아요. 뭐 달라는 거 많고 물어보는 거 많은데 그 처음 만드시는 분들은요, 이게 뭘 결정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몰라서 이게 내가 맞는 거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하는 게 맞는 거야? 뭐 당하는 거야? 뭐 어쩐 거야? 뭐 이런 거 고민하다가 막 이런 불편한 부분들 있으면은 그냥 그런 분들은 그냥 개인 사업자로 시작을 하는 게 낫죠. 막 사업을 아예 안 하는 것보다 시작하는 게 낫죠. 근데 이제 사실은 사업자 등록까지 내놓고 법인 계좌까지 설립해놓고 나잖아요. 그 다음은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나 사실은 뭐 다를 게 없어요. 그냥 신고할 거 신고하면 되고, 세금 납부할 거 납부하면 되고. 근데 어때요? 사실은 개인 사업자보다 법인 사업자가 관리하기는 더 편하죠. 왜냐면 내가 개인 사업자 대표를 하더라도 회사 규모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인증서도 다 전달해줘야 되고, 뭐 누구 관리할 사람한테 인증서도 줘야 되고, 내가 다 못한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개인의 모든 정보를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개인의 모든 정보를 본인이 통제해가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거는 일정 규모일 때 이야기고, 일정 규모가 넘어가면 약간 분업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대표는 영업만 집중하게 되고 어떤 대표는 투자 유치라는 활동만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는 내 어떤 인증서부터 다 법인 관련된 서류를 맡겨야 되는데, 그때 이제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정말 제약이 좀 많죠. 네, 뭐 맡기기도 그렇고 안 맡기기도 그렇고, 그럼 내가 다 해야 되는데 그럼 나는 이제 뭔가 자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한다면은 이런 부분은 좋은데 또 어떤 단점이 있어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단점이에요. 제가 그래서 첫 번째로 했는데 사업하다가 망할 수 있죠. 망할 수 있어요. 코로나 사태 여러분들 경험하셨죠? 이거 예상 못했죠. 아무도 코로나라는 게 일어날지. 그럼 내가 열심히 안 살았나요? 코로나 때 망하신 분들은 그 전까지 사업을 대충 했나요? 열심히 안 살았나요? 제가 사업하면서 크게 깨우친 것 중에 하나가 이거 망하고 안 망하고는 열심히 사는 거가 영향은 있을지언정 절대적인 게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내가 개인 사업자의 손실을 다 떠안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법인하고 개인하고 포지션이 너무 다르다라는 거를 제가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2부, 3부 때 이제 그런 내용도 한번 왜 그런 경험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잠깐 제 소개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업에는 진짜 리스크 종류가 어마무시한데요. 저도 지금 뭐 상표권 소송 걸려 있고요. 이름 똑같다고 상표권 소송을 대기업이 걸어왔어요. LG라는 곳에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이제 살다 보면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제가 버티는 거는 뭘로 버티느냐면, 만약에 이 상표권 소송에서 져서 내가 뭐 진짜 법인에 큰 피해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 법인의 자본금이 100만 원이에요. 저는 100만 원을 날리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모랄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법인이 얼마나 사업하는 주체 입장에서 보면 안정적인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사업하면서 무슨 리스크에 걸릴지 몰라요. 하다못해 내가 지금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하필 불법 복제판이었네? 그래서 이제 뭔가 마이크로소프트나 어도비나 이런 곳에서 걸려가지고 벌금을 한 3천만 원 내래. 근데 3천만 원이 없는데 이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까지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상표권, 저작권, 폰트, 소프트웨어, 무단복제, 개인정보법 위반부터 어떤 진짜 이거는 진짜 개인 단점 이어지는 건데, 무한 책임이라는 게 왜 무섭냐면, 저는 이제 예전에
이제 법인 박사라는 포지션으로 살다 보니까 법인에 관련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듣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들어요. 그냥 돈이 많은 분들하고 척지면서 살지 말래요. 그분들 진짜 많은 분들 말하는 거겠죠. 재벌급 이제 이런 분들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분들이 소송을 걸면은 어거지 소송 같은 거 한번 걸려보신 적 없으시죠? 저도 아직 어거지 소송을 걸려본 적은 없어요. 근데 어거지 같은 소송도요. 그분들이 걸면은 이긴대요. 그분들이. 그래서 와, 한번 잘못 걸리면은 그 계속 괴롭힌대요. 그러니까 소송으로 괴롭히고 건수를 여러 건, 수십 건으로 괴롭힌대요. 수십 건을 동시 소송을 걸어가지고 괴롭히는데 그거를 건건마다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에 거의 내가 이거를 이제 사업을 대한민국에서 하기가 어렵겠구나라는 어떤 좌절감 같은 거를 경험을 하면서 막 이런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이제 내가 그때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했는데 만약에 그런 소송에 걸려가지고 이 개인 사업자가 공격을 당한다면 그러면은 개인 사업자가 지면은 결국 개인이 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민등록번호 이제 법인박사 강영욱이라는 사람이 모든 책임 그 금전적 책임을 떠안겠구나. 그게 벌금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뭐 무슨 어떤 상표권 소송에 대한 어떤 이제 보상해야 되는 민사 보상금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되든지 내가 모두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감당 못할 금액이면 어떡하는 거지? 그러면 지겠구나. 그래서 이제 애플이나 삼성이나 뭔가 애플 같은 경우는 회사 이름에 사과만 들어가면 다 소송을 건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소송을 걸어버리니까 소송 당하는 입장에서는 무서우니까 애플이 이제 그러면 너희 그 상표권 쓰지 말며 안 쓰면은 내가 너희 취하해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무서워서 그냥 취하 받고 이름 바꾼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이제 이런 식으로 너무 누군가 망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개인의 돈까지 이런 경우 이제 저는 많이 봤어요. 개인 사업을 해서 개인 사업에 관련된 걸로는 딱 요만큼 피해를 봤는데 그러면은 법인이면은 그만큼 피해를 보고 투자한 금액을 날리면 끝인데 근데 이제 개인 사업자가 아닌 법인 사업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로 만약에 이 사업을 했다 그러면은 이 개인이 다 책임을 지다 보니까 이 원래 개인이 사업을 시작할 때 가지고 있었던 사업과 무관한 자산까지도 다 뺏긴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경험을 하면서 큰 단점을 이제 알게 됐죠. 그리고 또 단점인데 여러분들 이제 세법 좀만 아시면 진짜 한 순이익이 뭐야 그냥 진짜 뭐 한 그냥 법인으로 한 1,000만 원만 벌어도요 그냥 이거 법인이 이득 빌기의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약간 세법적으로 급여적으로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 번다 그러면 내가 그 개인 사업자나 개인 소득으로 발생시키면은 뭔가 발생할 다른 추가 세금들이 많아요. 뭐 세금은 아니지만 건보료도 일정히 저는 하나의 세금으로 보거든요. 왜냐면 돌려받지 못하잖아요. 내가 건보료를 한 달에 3만 원을 내든 100만 원을 내든 300만 원을 내든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세금으로 봅니다. 근데 국민연금은 돌려받기 때문에 그래도 세금으로는 안 봐요. 그냥 납부할 먼저 돈을 좀 약간 국민연금에 맡겨놓고 나중에 돌려받는 개념이지. 국민연금이 뭐 파산을 하게 되면 못 돌려받겠지만 확률이 낮다고 보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어찌 되었거나 번 돈의 한 50% 가까이를 세금으로 가져가는 게 개인 사업자다. 네, 번 돈에 그리고 돈을 좀 못 벌었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 번 돈에 그래도 한 20, 30%는 가져간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제 사업을 어떤 형태로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제가 뭐 개인으로 해라, 법인으로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적자 퍼레이드다. 계속 돈을 잃고 있어. 내 돈을 못 벌어. 근데 뭐 개인이 뭐 이득이고 법인이 이득이고 이런 개념보다는 그때 상황마다 다르다. 적자인데 내가 진짜 망하면은 내 개인 재산까지 다 털리거나 내가 신용 불량자 되거나 파산해야 되는 어떤 망함인가 아니면 법인 하나만 날리면 되는 망함인가 이 관점에서 봐야 되고요. 내가 돈을 잘 벌어 돈을 세금을 많이 내 법인 사업자로 내면은 10%에서 20%만 내면 되는데 개인 사업자로 하면은 30% 40% 50% 구간에서 세금을 다 내다 보니까 이게 거의 1년에 한 1억만 돼도요. 뭐 1억 정도만 돼도 차이 나는 금액이 거의 몇 천만 원씩 차이가 나요. 그냥 회사에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이. 적립을 해두고 나중에 돈을 쓸 건가, 먼저 쓸 건가 그것만 고민해도 되는 건데 50%를 먼저 가져가 버리니까 개인 사업자는 갑자기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은 번 돈을 전부 일단 국가에 상납을 하는 거예요. 상납을 하고 남은 돈 가지고 내가 회사를 키워야 되는 거고 법인 사업자는
고가에 상납하는 거는 요만큼 쥐꼬리만큼 일단 상납하고 남은 돈을 일단 법인에 적립시켜 놨다가 내가 상납하고 싶으면은 배당을 많이 주면 되고 상납을 안 하고 싶으면은 법인에 그냥 잔류시키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잔류시켜 놓고 법인에서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되게 단순해요. 법인에서 쓰는 게 개인에서 쓰는 거랑 다르지가 않아요. 똑같아요. 근데 다들 이걸 몰라서 그냥 개인 사업자로 세금 다 납부하시는 분들이 정말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딱 요것만 진짜 하나 얻어가셔도 내가 법인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오늘은 진짜 그것만 하나 얻어가셔도 여러분들이 진짜 수천만 원 아끼는 거다. 뭐 수억 원까지 세금 좀 많이 내시는 분들은 수억 원까지 나중에 이 사소한 법인 설립할 때 이 몇 가지 안 되는 이 사소한 기획 포인트 가지고도 투자 유치가 진행이 된다면 법인 매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몇 억에서 수십억 가까이 이제 투자 수익도 올리실 텐데 그것만 이제 올리신다고 하면은 여기 이런 것들은 진짜 진짜 수백 배, 수천 배의 어떤 이득을 가져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돈을 내가 갑자기 많이 번다? 딱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이 1월인데 좀 있으면 2월이고 한 3, 4, 5월 이게 갑자기 소득이 거의 이제 J커브를 딱 그리면서 소득이 이제 극단적으로 높아질 것 같다라고 하면은 한 3월, 4월, 5월부터는 이제 법인 설립을 고려를 해야 돼. 그래서 극단적으로 높아질 것 같으면은 그러면 6월달 정도에 법인 설립을 신규 법인 하나 설립하고 기존 법인도 기본 개인 사업자도 두고 이런 전략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개인 사업자 홀딩 시켜놓고 신규 법인 설립해가지고 일단은 1년 매출을 좀 줄여놓고 이 이제 신규 법인의 모든 어떤 개인 사업자의 재산을 조금씩 옮겨가면서 이 어떤 키우는 거죠. J커브를 그렸으니까 이 기업은 누가 봐도 우량한 기업처럼 보일 거예요. 스타트업처럼 보일 거고 막 시작한 기업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J커브로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열광을 하죠. 그런 기업에 열광을 해서 투자자들은 그런 기업에 이제 몰립니다. 근데 이제 그 기업이 위치가 또 어디예요? 이제 강남 8학군에서 이제 탄생을 시키는 거죠. 못해도 판교에 이제 테크노빌리 정도는 이제 좀 해주는 거죠. 이제 이 정도로 약간 세팅을 해서 이제 법인을 설립을 하고 진행을 하면 세금을 이제 많이 낼 때 이거를 확 줄일 수가 있어요. 이거 이제 보통 잘 몰라서 소득이 갑자기 많은데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어떻게 뭐 그냥 비용 처리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에 방심하다가 갑자기 매출이 많이 나와가지고 어마무시한 세금을 납부. 비용 처리할 건 없는데 세금만 거의 뭐 몇천만 원씩 내가 갑자기 당황스럽게 몇천만 원, 많게는 몇 억씩 납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해가 지나서 절세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럼 저는 이제 아니요, 늦었습니다. 절세를 하려면요 한 1월 10일 정도까지는 일단 결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이제 뭐 배당이나 뭐 이런 걸 할 수는 있지만 조금 할 수는 있지만 사실 다 지나놓고 기간이 지나버린 상태에서 뭐 세금 계산서 가지고 뭐 하고 하면은 되게 이제 국세청에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그렇게 이제 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고요. 지금 제가 잠시만요. 잠시만 제가 지금 7시 40분인데 제가 죄송한데 제가 약간 톡 하나만 잠깐만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정 놓친 게 하나 있어가지고요. 네. 이건 주원이 줘. 아까 시윤이가 다 먹었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제 8시 일정을 그냥 깜빡하고 미리 이제 공지를 안 해가지고 방금 전달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네. 자, 법인은 이렇게 개인의 재산을 이렇게 지킬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는지 제가 극단적 실험을 해봤습니다. 극단적이라는 거에 좀 포인트를 맞춰주실 필요가 있어요. 개인 사업자는 이제 법인 사업자는 이제 개인 사업자에 비해서 그러니까 못해도 어떤 30%에서 80% 가까이 이제 아낄 수 있는 포인트가 있고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왜 갑자기 50%는 이해가 되는데 뭔 80%냐? 그래서 잠깐 이 포인트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법인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절세를 할 수 있는 포인트, 그러니까 절세라는 부분에서 오늘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절세라는 부분도 법인을 활용하는 정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니까 설명을 드리면 일단 법인은 그 어떤 양도세 같은 것도요. 그러니까 마치
합산해서 절세를 할 수가 있고 좀 이월과세도 할 수 있고 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양도세 부분, 그리고 부가세 부분, 법인세 부분, 증여세 부분. 그러니까 이게 좀 갑자기 세금이 우리나라 세금 4대 세금 종류가 나오니까 갑자기 내가 나는 셀러인데 갑자기 뭔 소리야라는 어떤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요거는 최대한 쉽고 최대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제 사례를 또 말씀을 드리면은 자본금 2억 원짜리 법인으로 도대체 세금을 얼마만큼 줄일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서 제가 세금 종류별로 다 분석을 해보고 그거를 줄이는 실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진짜 이게 말이 되는 그 금액을 제가 세금으로 절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본금 2억 원짜리 법인이에요. 자, 이 법인은 그냥 뭐라고 할까? 애초에 그냥 만들 때 그냥 절세하려고 만들어 본 거예요. 절세하려고. 이게 너무 보여서 그냥 진짜 절세가 되는지를 알고 싶어서 절세하려고 만든 법인이에요. 어떻게? 이 자본금, 그러니까 이 법인을 소유한 개인은 다른 그 양도세, 그러니까 법인을 팔아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그 양도 차익이라 그래요. 양도 이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양도는 그 물건을 팔아가지고 우리가 셀러 입장에서 물건을 팔아가지고 하나에 10,000원을 남길 수도 있지만 이게 안 팔려버려가지고 재고가 되면 어떻게 돼요? 땡처리를 하죠. 땡처리하면은 이득을 봐요? 보통 손해를 봐요? 보통 손해를 보죠. 근데 우리가 보통 세금을 낼 때 어떻게 내죠? 이득 본 금액하고 땡처리해서 손해 본 금액을 연 단위로 합산해가지고 최종 소득을 구하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이득 본 금액도 있을 거고 손해 본 금액도 있을 거니까 손해 본 금액을 감안을 한다면은 내가 분명히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 이득을 볼 수 있는 포인트를 법인은 이렇게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런 설계가 좀 어렵고 그리고 이제 우리 셀러 입장에서 봤을 때 물건을 우리가 땡처리 할 걸 생각하고 물건을 매입하나요? 이제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사전에 설계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법인은 어떻게 설계를 하냐면 법인을 만들고 어떻게 설계할 수 있냐면 이 법인이 돈 벌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법인은 그냥 계속 2억을 다 쓸 때까지 그냥 망하는 겁니다. 왜? 2억짜리가 영원이 돼야 영원에 팔 거 아니에요. 그쵸? 2억짜리가 영원이 되면 영원에 팔리는 거예요. 어떤 법인이 있어요? 0원짜리가 2억이 되면 2억이 남았죠? 2억이 남으면 세금이 얼마예요? 보통 주식의 양도세는 이제 25%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25%를 내야 되는데 어떻게 되죠? 내가 2억을 벌었는데 방금 어떤 법인이 2억이 손해봤죠. 동시에 파는 거예요. 동시에 팔면 양도세가 0원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설계, 극단적인 설계. 내가 팔 주식이 많아. 그래서 내가 양도 차익을 양도세로 내야 돼. 양도세조차도 내가 적자 법인을 활용해서 양도세를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소를 잡고 우리가 사골 곡물까지 이렇게 그냥 버리는 거 소는 뭐 버릴 거 하나 없다고 하잖아요. 뭐 내장부터 뭐 사골 곡물까지 다 먹는 것처럼 이 법인도 이 적자 법인 우리가 이 보통 적자 법인이라고 하면 망한 법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잘 활용을 하면 엄청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절세 포인트로 삼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제일 중요한 얘기 먼저 말씀드렸고요. 양도세 부분을 절세할 수 있는데 이게 개인은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개인 사업자는 이게 안 됩니다. 이 법인 되는데 개인 사업자는 이런 절세가 어려워요. 네, 그리고 부가세. 부가세는 개인 사업자도 법인 사업자도 사업을 하고 있다라면 사업 목적으로 썼다면 절세할 수 있죠. 그래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물건 사는 것들 있잖아요. 물건에는 다 부가세가 붙어 있습니다. 뭐 11,000원에 판매되는 것들은 1,000원이 부가세죠. 그 1,000원을 환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 환급받는 금액만큼 절세가 되는 거죠. 만약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법인이 있고 이제 개인 사업자가 있는데 사업 목적으로 썼으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개인이 사업 목적으로 썼다 하더라도 자기가 급여를 받아가지고 그 급여를 쓰게 되면 세금 다 낸 돈에서 돈을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부가세를 개인이 썼기 때문에 개인 카드로 개인이 썼어요. 내가 사업자도 아니야. 그러면은 내가 받을 환급금이 없죠. 부가세 환급금이 없죠. 근데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주어주는 혜택이 뭐예요? 부가세 환급이에요. 엄청난 축복이자 혜택이에요. 부가세 납부는 사업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한 점이지만 부가세 환급은 엄청난 혜택이라는 거예요.
그 혜택을 그대로 다 사용할 수 있다. 법인 사업자도 개인 사업자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이거를 잘 못 챙기시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지금 셀러분들도 내가 진짜 어떤 챙길 수 있는 비용들 다 챙겨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이제 이용하는 세무사가 있기 때문에 알아서 챙겨줄 거다? 택도 없는 말씀이죠. 알아서 챙겨주지 않죠. 알아서 챙겨주는 순간 세무사님들의 영업이익률은 급감할 겁니다. 왜냐면 알아서 챙겨주는 거는요, 여러분 월 5만 원, 10만 원 기장료 받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50만 원 더 받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 정도 받아야지 알아서 챙겨주는 단계가 되는 거지. 알아서 챙겨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 게 디폴트 값이니까 그냥 내가 알아서 챙기려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포인트에서 내가 이런 부가세 부분을 잘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내가 비용 처리를 왜 부가세를 안 해주는 거야? 대부분 잘 안 해주시려고 하세요. 왜냐면 해줬다가 뭐 잘못되면 귀찮으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웬만하면 다 부가세 환급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 내가 소형셀러다? 근데 국가에서 소형셀러 잡으러 다니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국세청 인력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아낄 것들에 대해서는 개인 사업자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셀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몰을 확장하다 보면 어쩔 수 없잖아요. 쿠팡 같은 데 들어가서 개인 사업자로 여러 개 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의 몰 매출 늘려버리면 쿠팡에 제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개인 사업자 늘려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냥 개인 사업자로 내가 늘려나가는 상황이면은 그냥 개인 사업자 가지고 좀 약간 이유를 좀 조절하고, 어떤 개념이냐면 개인 사업자로 돈을 이제 여기 법인이 개인 사업자로 돈을 많이 번다 그러면은 내가 개인 사업자가 여러 개예요. 개인 사업자 쪼개져 있죠. 그 합산 영업이익을 계산을 해봐가지고 이제 내가 세금을 너무 많이 낼 것 같으면 그럼 개인 사업자에서 이제 비용 처리를 법인으로 좀 많이 해놓는 방식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절세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가세 부분들 이런 부분을 좀 챙길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법인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이죠. 내가 어찌되었거나 개인 사업자 해가지고 이번에 대박이 났어. 대박이 나가지고 진짜 한 10억을 벌었네. 근데 개인 사업자는 한 5억을 털리는 거예요. 10억을 내가 자주 버는 게 아닌데 이런 게 버는 게 10억을 어렵게 벌었는데 갑자기 5억이 훅 털리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법인 사업자는 10억을 벌어도요 20%니까 한 3억 정도 털립니다. 5억씩 털리진 않아요. 뭐 2, 3억 정도 털려요. 2, 3억 정도 털리고 비용 처리 안 했을 때 기준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법인 사업 운영하면서 급여로 빼고 비용으로 빼고 컨설팅으로 빼고 이래저래 이제 비용 전략을 막 다양한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실제로 법인하고 개인하고 납부하는 실소득 세금 법인세 차이, 뭐 개인 사업자는 소득세라 불리니까 그 차이가 거의 한 진짜 5배에서 많게는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금액만큼 내가 일단은 내 통장에 놓고 쓸 수 있냐, 아니면은 국가에 납부하고 나서 이거는 내 돈이 아니냐,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내 통장에 있으면은 내 통장에 쌓여있는 그 돈 가지고는 나중에 법인 명의로 회사도 살 수가 있고 뭐 다른 걸 할 수가 있죠. 근데 개인 사업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내가 나중에 이 기업을 판다고 했을 때 판매되는 기업들 다 보세요. 개인 사업자 형태로 판매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있어도요 다 개인 사업자를 법인 사업자로 전환을 해놓고 법인 전환 끝난 다음에 그 법인을 인수를 하죠. 리스크를 개인인 경우에 개인이 갑자기 내가 계약금 줬는데 이 개인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 매수자는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망하지는 않고 결국은 그 회사를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피곤한 일이 많을 수 있다. 그래서 사업의 형태는 법인으로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이고, 또 이 증여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증여세 부분에서도 법인을 활용했을 때 이제 절세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오늘 주제랑은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부가세, 법인세, 증여세 부분에서 개인 사업자도 부가세 부분은 절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법인이 월등히 유리하고, 양도세까지 줄이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심지어 이 법인을 활용해서 뭐 그냥 거의 한 50%? 50%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한 80% 가까이 절세를 추가로 할 수가 있다. 탈탈탈 털어갈 수가 있어요. 부가세까지 하면은. 그래서 이 실험을 하고 나서 와, 법인이 장난 아닌 장점이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됐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장점이 있냐면, 여러분들 공신력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약속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삼성전자의 임원 누구가 약속하는 게 좋아요? 다들 삼성전자가 좋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듣보자 법인이라고 할게요.
오늘 처음 들어봐. 오늘 처음 들어본 법인의 대표가 약속하는 게 좋아요. 오늘 처음 들어본 법인이 약속하는 게 좋아요. 둘 다 안 좋죠. 둘 다 별로죠. 그냥 믿음이 안 가죠, 둘 다. 우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봤을 때 둘 다 믿음이 안 가는데 그나마 이 법인이 히스토리가 있다. 온라인을 딱 봤는데 이 법인이 만들어 놓은 상품이 이력이 쫙 깔려 있고 제품군 형성이 다 되어 있고 이 법인은 대표가 사라지더라도 이 법인이 가지고 있는 브랜딩 가치는 얼마 정도 되겠구나라는 게 추산이 되고 그런 믿음이 있으면은 이 법인은 좀 믿음이 가는 법인인 거죠. 그럼 그 법인은 돈을 빌리기가 쉬워요. 또는 어떤 회사가 내가 수주를 해왔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서 100억짜리 발주를 줘가지고 내가 그 수주를 해왔어요. 삼성전자 100억짜리 수주 받은 그 수주장은요, 제가 봤을 때는 현금입니다. 현금. 은행 가서 이거 보여주고 나 삼성전자 수주 받았고 이거 금액 확정됐고 삼성전자가 보증합니다. 돈 100억인데 나 이거 만드는데 50억 필요하니까 50억 빌려주세요 라고 하면 빌려줘요. 그냥 빌려줍니다. 삼성전자가 보증했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기업들 간의 거래에는. 그래서 내가 판매하는 물건이 어떤 듣보잡 기업인지 아니면 브랜드 기업인지 이거에 따라서 돈을 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모든 법인이면 돈을 다 빌리냐 이 얘기가 아니라 법인의 대표가 어떤 스토리가 있거나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스토리가 있으면은 돈을 일반인보다 훨씬 쉽게 빌릴 수 있어요. 훨씬 많이 빌릴 수 있고. 그래서 법인들이 보통 정책자금이나 이런 수혜자들의 어떤 중심이고